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와사비님이 울불 차트라고 제가 이제 이 사이트는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이제 투자를 할 때 지난번에 이제 그 비트코인 난이도를 이용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 비트코인 싸다 아니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를 위한 도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불닷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불 차트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차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차트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와사비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차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른 차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차트를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모멘텀 하고요, 비트코인 메이어 멀티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네트워크 모멘텀인데요.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볼륨 처리량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선행 지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노란색은 비트코인 가격 차트고요. 이 회색 실선은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 갈색은 이 네트워크 모멘텀, 이거에 대한 이제 볼륨이에요. 볼륨인데 포지티브 크립토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제 선행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불마켓 사이클에 대한 선행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데, 불마켓 기준을 일단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색 200일 이동 평균선, 이 점선으로 표현된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비트코인이 존재하면 불마켓,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으면 이제 불마켓이 아니라 베어마켓으로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불마켓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비트코인이 있는 이 구간이 이제 불마켓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012년 초부터 보시면 2014년 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불마켓이 보시면 2015년도 중반부터요, 10월 달부터 2017년도 말까지, 18년도 초까지요. 이렇게 이제 불마켓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라고 보면, 이 볼륨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상승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렇게 평평하게 볼륨이 있다가 다시 돌아 나갑니다. 그럼 이제 모멘텀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마켓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 지금 상황이 보시면 이 볼륨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그러면 불마켓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2014년도 말부터 해서요, 2014년도 말부터 해서 이 볼륨이 상방으로 이제 턴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2015년도를 지나서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마켓 사이클이 이제 진행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불마켓으로 진행이 될 거다. 왜냐면 이 볼륨 그래프가 상방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불마켓으로 이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마켓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트워크 모멘텀 차트랑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비트코인 메이어 멀티플 이란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비트코인 메이어 멀티플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서요, 보시면 이제 이것도 트레이시 메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제 이 계산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투자에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 비트코인 메이어 멀티플 이 지수는 제가 이제 보니까
3 이상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 그리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3 이상일 때, 여기는 지금 2.4예요. 2.4고, 이제 3을 넘어갔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비트코인은 고점 영역에 접어든 거예요. 여기 2013년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3을 넘어서 6.8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말 상승에도 6까지 올라갔어요. 예, 6까지 올라갔, 6.1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그리고 하락했을 때 0.5 밑으로 떨어지면, 이 0.5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1.4 정도가 평균값이고요.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의 평균값이고, 0.5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거의 바닥이다. 그러면 이때 2015년도 바닥일 때는 0.4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0.51까지 빠졌어요. 이번에 하락일 때 0.51까지. 그럼 0.5에 근접하면 거의 바닥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 6,000달러에 머물렀을 때 있잖아요. 작년 2018년도 6월달 이때는 0.5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0.65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고 일단 대략적으로 우리가 0.5에 근접하면 바닥에 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3 이상으로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올라가면 그때는 고점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제가 봤던 그 네트워크 모멘텀 지수는 상방으로 턴을 했잖아요. 상방으로 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면, 네트워크 모멘텀 지수는 평평하게 가다가 상방으로 턴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메이어 멀티플 지수는 0.5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터치하고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 지수는 불장으로 갈 수 있는 게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 기준을 잡는 거는 각자 이제 이 차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건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링크를 걸 테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그 빅썸에서 어거가 5개 아마 종목이 그 입출금이 막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거가 이제 오늘 5시에 입출금이 풀렸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 어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물량은 어찌됐든 이제 차트는 좋아졌어요. 뭐 풀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풀린 시점에서 뭐 물량을 다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지금 뭐 차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어거 물량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은 어거 물량을 다 정리를 했고, 그건 이제 나머지 물량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서, 지금도 이제 다 수익권이긴 한데 판단하셔서 이제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차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트론 차트랑 이제 흡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트론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트론은 급등을 한 다음에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고 그 다음 급등에서는 15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1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힐 때까지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횡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를 해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거는 빗썸에서 입출금이 풀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빗썸 지갑으로 인해서 한번 이 어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이슈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어제랑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큰 변동사항은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역헤드 앤 숄더인데, 오른쪽 어깨가 긴 역헤드 앤 숄더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지난 그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
이 구간에서 이제 발생됐던 이 패턴을 보면 왼쪽 팔, 그리고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이제 길게 늘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3.4배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가 3.4배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4일 동안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왼쪽 어깨도 4일이고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8거래 정도 더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이 패턴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턴대로 그대로 여기서 또 다시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오른쪽 팔을 만들겠죠. 만들고 또 횡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월 말 그래 2월 초부터 2월 8일 사이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러 올라갈 거다.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에 3배에서 3.4배 정도 되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러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패턴 그 안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시간 봉에서 나온 패턴이 그대로 전체 패턴대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당분간은 횡보 흐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팀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 박선준 님이 스팀을 오전에 이제 물어보셔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스팀은 보시면 스팀 BTC 마켓이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린 상태에서 돌파가 되면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과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과 보시면 이때 이제 2018년도 9월 10일 이 저점 역할을 했던 이 라인이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10,000사토시예요. 10,000사토시가 이제 저항 작용을 했습니다. 120일 선과 이때 저점. 그래서 지금 10,000사토시 저항을 맞고 지금 옆으로 누웠는데 여기서 이제 이 10,000사토시를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동평균선에서 올라온 이후에 1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이 10,000사토시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11,900사토시 11,900사토시가 지금 여기 이제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고 이 11,900사토시가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지금 이 12,000사토시 그냥 11,900에서 12,000사토시 이 라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팀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일단 어찌됐든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 스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스팀도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루하게 그냥 횡보만 하던 그런 자리에서 돌파가 됐고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은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캄리스님이 이제 리플을 물어보셨는데요. 리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일단은 흐름은 좀 지루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제가 그 작년 10월달에 리플이 1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한 달 정도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했고 박스에 갇혀서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이 지금 빨간색 추세 라인대로 타고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리플이 뭐 트론처럼 대장 알트코인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지금 이 박스 8,900에서 9,300사토시 8,900에서 9,300사토시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사실 이런 흐름을 겪었어요. 리플은 작년에도
굉장히 지루하게 가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간 이제 급등해서 갔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 추세가 깨지면서 좀 지루한 흐름을 앞으로 이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시간적으로 좀 지루한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낸 만큼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또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따로 알트코인들 올라간다라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있는 것만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트론 같은 경우 지난번처럼 이제 상승을 급하게 하면, 어거도 마찬가지고요. 급등하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교체해서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그 비트, 리플, 이더 세 종목을 갖고 교체 매매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뭐 비트, 리플, 이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ABC라는 세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교체 매매를 하실 때 홀딩할 물량 50에서 뭐 70%,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보통 이제 50에서 70%를 홀딩 물량으로 정합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제가 약간 다소 차이는 있긴 한데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0에서 50%는 그럼 교체 매매할 물량으로 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종목이 급등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리플 예를 들게요. 리플이 지금 BTC 마켓에서 리플 고점은 그러니까 22,000 사토시입니다. 그러면 리플이 먼저 22,000 사토시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비트랑 이더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리플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30%에서 50% 정도를 매도를 하셔서 리플을 매도하는 걸로 뭐 비트라든가 이더라든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이더도 뭐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치고 갔다라고 하면 또 매도하셔서 뭐 비트라든가 리플이 다시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리플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은 뭐냐면, 모든 종목이 순환해서 비트가 전고점 넘어가서 상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다 상승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그때 마지막 상승하는 코인들, 알트코인들은 그때는 적어도 절반 이상을 현금화한다. 뭐 달러라든가 원화로. 우리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테더화가 있잖아요. 테더화라든가 뭐 트루 USD를 이용해서 달러로 이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차트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태국 증시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의사를 밝혔다. 이거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한국 증권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처럼 태국 증권 거래소 SET가 있어요.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구상 중이다. 보시면 태국 증권 거래소는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한 재무부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은 제가 뉴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규제도 그렇고요. 규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실제 이제 왜 그러냐면, IMF를 겪으면서 태국은 한번 이 환율로 인해서 한번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태국 바트화인가요? 태국 바트화를 보면 그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반미라든가 뭐 친중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국가에서 받아들이려고 안 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환율이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진 거죠.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태국 증권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국가의 증권 거래소는 그 나라의 증권 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는, 한국 증권 거래소는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대신증권, 뭐 대우증권 이런 이렇게 각 증권사들이 돈을 넣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라이센스를 받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태국의 증권사들, 우리나라 같은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사 같은 태국 증권사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취급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날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 거라는 거죠. 태국이 먼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럼 태국 국민들은 태국 증권사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예,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설이 되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ETF도 조만간에 나올 거고요. ETF 나오고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사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도 매매를 할 수 있게 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태국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마련되고,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태국처럼 저는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요, 지금 보시면 그 런던 금융중심지 신임 시장이 암호화폐 근본 가치 있다, 적극 수용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런던의 역사와 금융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의 시장이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제 이제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커질 겁니다. 커질 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국 지금 바이낸스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바이낸스에서 지금 바이낸스 저지라고 영국령 그 저지섬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아까 열었었는데 제가 여기 나왔네요. 보시면 이제 오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새로운 플랫폼 바이낸스 저지라고 해서 영국령 이제 저지 섬에 바이낸스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유로화랑 파운드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벌써 이제 이쪽 가입자가 엄청 늘어났대요.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지금 영국의 그 런던 시장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바이낸스에서 그 자우상펑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그 선택의 자유가 뭐냐면 결국에 니들 파운드화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유로화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니들 암호화폐를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폭발적으로 일단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 저지로 계정 만드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계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계정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영국 파운드화를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가 지금 여기 코인니스에서 나왔거든요. 보시면 자오샹펑이 바이낸스가 영국 저지의 플랫폼을 오픈한 뒤 가입 폭증으로 과부하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했고, 15일 가입 서비스를 오픈한 바이낸스 저지가 영국 파운드화 및 유로화 서비스를 제공했고, CFO 웨이저우는 이와 관련해 유럽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정 화폐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이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질 기회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월 초까지 더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횡보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뭐 보조 지표를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은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가격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개선되는 것처럼 못 느끼고 있지만,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만 늘어나고 있고, 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또 뭐 벡터 거래소가 연기가 되긴 했지만, 벡터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에릭스라고요. 그 미국 거래소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에릭스도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미 펀딩을 해서 투자를 한 그런 회사예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이제 2분기에 또 오픈을 예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뭐 벡터 거래소뿐만 아니라 에릭스 이런 큰 거래소들도 준비 중에 있고, 또 뭐 바이낸스는 또 영국에 이미 또 이렇게 진출해서 법정화폐인 파운드화랑 유로화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팅이 완료가 되면, 저는 이제 폭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만약 파운드화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파운드화 가치가 기존 그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에 맞춰서 폭발적인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뭐 2019년이 이런 경제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경제 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오늘 뭐 영상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정보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